어, 계속해서 그 갑상선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그 타이로이드 글랜드인데, 타이로이드 글랜드, 갑상샘의 위치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에피글로티스, 후두개가 있고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그 레링스, 후드가 있죠. 후드와 이제 그 트라키아, 기관이 있고 그 기관 밑에 쪽에는 그 트라키아 카트리지 링, 그 기관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관윤의 밑에 측, 그 옛날에 이제 하물로 복측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배라고 해서 배측이라고 얘기하죠. 그 배측에 존재하고 있고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이스무스, 협부라고 그래서 좌측에 나비넥타이, 우측에 나비넥타이고 중간에 좁은 부위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쌍처럼 되어져 있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또한 사람이나 포유류에서는 거기에 그 페러타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샘 혹은 뭐 우리말로는 상피소치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여기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부갑상샘 호르몬인 PTH를 분비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갑상샘 같은 경우는 안에 많은 그러한 그 폴리클, 우리가 이제 여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직경은 한 100에서 한 300 마이크론 되는 그러한 그 폴리클로 되어져 있고, 폴리클의 주위는 그 폴리큘라 셀, 그 여포세포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많은 미세 육모,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안쪽에 많은 그 마이크로빌라이가 있어서 나중에 요 그 갑상샘 호르몬을 나중에 생산할 때 이제 인걸프먼트, 이렇게 어떤 식작용을 통해서 이제 잡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미세육모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을 이제 대사가 활발할 때,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할 때는 큐보이드 에피디리얼 셀, 그 입방형으로 되어 있고, 약간 뭐랄까 이렇게 살찐 모양. 그리고 만약에 인액티브 상태는 그 평평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 스퀘머스 셀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콜로이드, 교질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맑은 끈끈한 그런 액으로 되어져 있고, 이 안에 왜 그러냐면 타이로글로불린이라는 그 갑상샘 호르몬의 전구체가 글라이코 당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교질, 콜로이드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갑상선의 그 폴리큘라 셀 주위에 어떠한 그 파라폴리큘라 셀, 그 여포 주위 세포가 있는데 이 부위에 있는 것들이 여포 주위 세포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를 생산해요? 칼시토닌. 아까 칼슘을 혈중의 농도를 높여주는 게 부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걸 하는데,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교질 안에 그 갑상샘 호르몬이 저장형으로 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대사가 일어나서 요게 있는 것을 이제 그 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이제 T3, T4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이로신에서 유래돼서 아이오다인이 요드화돼서 커플링을 이루고, 커플링된 하나의 MIT와 하나의 또 DIT, 이러한 것들이 서로 커플링, 결합작용을 통해서 아이오다이드가 3개인 트리 아이오도 타이로닌, 그리고 아이오다이드가 4개인 테트라 아이오도 타이로닌, T4, 티록신이 생성이 돼요. 요것이 액티브한 갑상샘 호르몬이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그 대사 과정이나 아니면 열 생산, 그 칼로리 제니시스에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3, T4 갑상샘 호르몬은 이 열 생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 그 T3나 T4로 알려져 있는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갑상샘 호르몬의 그 전구물질로서 이제 아이오다이드가 이제 그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이루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이오다이드는 어디에 이제 요드는 어디에 풍부하냐면 보통 이제 해산물들, 그죠?
이런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러한 그 수산물에 그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다시 그냥 그 피시스나 아니면 유린으로 빠져나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흡수가 되어져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요드, 아이오다이드 펌프에 의해서 그 아이오다인이 이제 그 섭취가 됩니다. 그 갑상샘 그 폴리큘라 셀로 이제 그 포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이오다인의 포착, 트래핑이죠. 그래서 이 아이오다인의 그 트래핑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 타이로이드 글랜듈라 셀 혹은 뭐 에피디럴 셀에서 그 폴리클 안쪽으로 혈중에 있는 아이오다이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걸 하나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쪽이 이제 캐필러리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루멘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요 세포로 보게 되면 베이소 레터럴, 여기를 뭐 에이피컬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이 베이소 레터럴 쪽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그 아이오다이드 펌프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그 갑상선의 그 폴리큘라 여포 세포의 베이소 레터럴 부위에. 그래서 여기에 아이오다이드 펌프가 있는데 이 아이오다이드 펌프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요게 아이오다이드 펌프 활성이 증가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이오다이드 펌프가 작용을 하면서 두 분자의 소듐과 한 분자의 아이오다이드가 요 폴리큘라 셀 안으로 섭취가 이루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심포터라고도 얘기해요. 심포터 혹은 코트랜스포터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두 분자의 소듐과, 그런데 요 소듐 이온과 아이오다이드가 들어가서 펌프,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오다이드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펌프인데 요 힘의 원천, 요 세포 내액, 세포 외액이잖아요. 세포 외액의 소듐 농도가 증가되는데 왜 증가가 되냐면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여기에 소듐 포타슘 ATPase 펌프에서 계속 소듐 이온은 밖으로 포타슘 이온을 안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듐 농도가 높고 또 그 힘의 원천과 함께 에너지를 사용해서 두 분자의 소듐과 한 분자의 아이오다이드를 이 폴리큘라 셀 안으로 포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드 펌프에 의한 요드 화물의 포착이에요. 두 번째는 그 타이로글로불린이라는 그런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타이로글로불린 TG라고 약자 쓰는데 이런 TG 같은 경우는 대형의 글라이코프로테인, 당단백질로서 모든 갑상샘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타이로이드 셀, 폴리큘라 셀 같은 경우, 폴리큘라 셀 혹은 에피드리얼 셀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이 에피드리얼 셀은 전형적인 단백질 합성 선성 세포예요. 단백질 합성. 근데 단백질 합성하는 거 보면 요 안에 뉴클레어 핵에서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해서 ER과 리보솜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 골지체에 가서 요 베시클 안에 저장되어지고 그죠? 그 과정 전형적인 단백질 합성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래서 베시클 안에 TG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지죠. 타이로글로불린으로 글라이코프로테인으로서. 그래서 타이로글로불린 같은 경우는 대형의 그 전구 물질인데 이 안에는 70개에서 140개의 티로신 아미노액시드를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한 70개에서 140개의 티로신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로 호르몬이 이렇게 타이로글로불린 안에 있는 그러한 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 이때는 칼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루멘으로 요 콜로이드가 있는 그 루멘으로 엑소사이트로서 이게 시크리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TG, 타이로글로불린의 합성과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요드 화물의 포착, 두 번째는 타이로글로불린의 형성과 그 루멘 안으로 그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 요드 화물, 아이오다이드의 산화형으로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야만 아이오다이드와 티로신이 어떤 유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반응은 요드 화물, 그 아이오다이드를 산화시켜서
아이오다인으로 이제 산화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있지만 아이오다이드가 옥시다이즈 형태인 아이오다인으로 컨버전, 즉 산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산화가 일어날 때는 이쪽에 에이피컬 부위, 폴리큘라 셀 혹은 뭐 에피테리얼 셀의 에이피컬 부위에 그 타이로이드 퍼록시데이즈 TPO라는 엔자임이 있어서 그 요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 주죠. 그래서 아이오다이드를 아이오다인으로 이제 그 어떤 티로신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오다인으로 산화 반응. 그래서 세 번째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산화 반응이 되면 이제 아이오다인이 그러니까 티로신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타이로글로불린에 있는 티로신에 아이오다인이 와서 결합하는 유기화 반응이에요. 네 번째. 세 번째는 산화 반응, 네 번째는 유기화 반응이죠. 유기화 반응으로서 티로신에 뭐가 결합하는 거예요? 아이오다인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아이오다인이 티로신 레지듀, 그 타이로글로불린, 아까 여기에는 당단백질로서 70개에서 140개의 티로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티로신에 가서 아이오다인이 와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 분자의 아이오다인이 결합하게 되면 모노 아이오도 티로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노 아이오도 티로신. 그리고 만약에 두 분자의 아이오다인이 결합하게 되면 D는 둘이잖아요. 모노는 하나고 D 아이오도 티로신 DIT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폴리큘라 셀과 그 루멘 요 근처에서 MIT와 DIT가 이제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유기화 반응을 쳐서. 그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MIT와 DIT의 커플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요거예요. 요것이 이제 몇 번 위치인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커플링 반응, 그 MIT, 요 3번 위치, 3번 탄수에 아이오다인이 하나 붙어서 모노 아이오도 타이로신, 티로신. 그리고 3번 위치와 5번 위치에 아이오다인이 붙어서 D 두 개의 아이오도 티로신이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MIT와 DIT의 이제 결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면 T4 같은 경우는 그 DIT와 DIT 와서 결합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틀이 3개짜리는 하나의 MIT와 하나의 DIT가 결합을 해서 3개의 요드가 형성이 되는 트리 아이오도 타이로닌, 그리고 T4는 테트라 아이오도 타이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DID 타이로신과 모노 DID 두 개 분자의 아이오다이와 아이오다이오 결합한 거, 요거는 두 분자와 한 분자 모노와 D. 그래서 요 T4가 메이저 시크레터리 프로덕트, 즉 그 T4가 그 갑상샘 호르몬의 주요한 호르몬이고, 그렇지만 요 마이너지만 도리어 어떠한 그 포턴시 어떠한 갑상샘 호르몬의 그 효능면에서는 T4에 비해서 T3가 약 3배 이상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이 타이로글로불린의 저장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T3와 T4를 함유하고 있는, 그래서 보게 되면 30개의 T4라면은 뭐 서너 개, 한두 개의 T4의 비율로 요 타이로글로불린 안에 갑상샘 호르몬이 이제 스토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두세 달간 합성이 이루어진다. 아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오다인을 포착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TG를 합성하고, 세 번째는 옥시데이션 과정을 거치고, 네 번째는 오가니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는 커플링, 결합 반응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는 스토리지. 그래서 어디에? 요 루멘 안에 있는 콜로이드에 T3와 T4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 끝났어요. 이렇게 합성된 그 갑상샘 호르몬은 겨질 형태로 그 루멘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방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캐필러리로부터 루멘으로 이제 합성되는 과정이라면, 이 루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갑상샘 호르몬의 전구물질이 이제 갑상샘 호르몬으로서 이쪽 캐필러리 쪽으로 이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갑상선에 의한 갑상샘 호르몬의 방출로서 첫 번째는 그 갑상샘 세포, 이 타이로이드 셀 혹은 뭐 에피드리얼 셀, 그 그랜듈라 셀, 이 세포들에 의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에 의해서 이제 그 자극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에피드리얼 셀은 아까도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떤 시크리션 작용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에피드리얼 셀은 또한 음작용, 피노사이토시성, 이런 음작용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전구물질 글라이코프로테인, 그 타이로글로불린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습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교질이기 때문에 피노사이토시스, 음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걸프먼트, 이 안에 많은 그러한 그 세포들을 통해서 이 상피세포가 이제 그 섭취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에이피컬 사이트, 이쪽에 에이피컬 사이트에서 갑상선 세포의 그 피노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치고, 요게 이제 그 파고점이 되죠. 뭐 그 피노사이트, 그 파고점과 라이소점의 결합에 의해서 파고 라이소점이 형성이 되고, 이 파고 라이소점 안에 있는 그러한 그 프로테이즈,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타이로글로불린의 MIT, DIT, T3, T4가 다 커플링 되어 있는 형태, 이거를 완전히 그 클리비지 시키죠. 그렇게 되면 많은 T4, T3 그리고 MIT, DIT가 세포질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요게 요 T3, T4가, 왜냐면 요 안에 있던 것이 이제 T3, T4 이러한 것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확산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 안에 이제 T3, T4, MIT, DIT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때 요 폴리큘러 셀 안에는 어떠한 효소가 있냐면 갑상선 디아이오디네이즈, 탈요오드화 효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 요이드와 그 아이오도 타이로신, 그 티로신에 결합해 있는 요드는 끊어주게 되는데, 아이오도 타이로닌, 타이로인에 가서 결합되어 있는 요드는 끊어줄 수 없다고 그래요.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MIT, DIT로부터 아이오다인은 떨어져 나오는데 T3와 T4로부터는 아이오다인이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MIT, DIT로부터 유래된 그 요드는 나중에 재사이클링에 의해서 다시 합성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T3, T4는 다시 농도의 그레디언트하게 요 에이피컬프에 있는 멤브레인을 뚫고 나와서 요 캐필러리, 모세혈관 쪽으로 T3, T4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T3, T4는 여기에 이제 캐필러리가 있으니까 캐필러리 혈중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은 T3와 일부 많은 T4와 일부 T3가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TBG나 티록신 바인딩 프리앨부민, TBPA 혹은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정을 한번 합성되고 방출되는 과정을 다시 요약해 보면, 먼저 아이오다이드 트래핑, 요드함을 포착에 의해서 아이오다인 펌프에 의해서 요드가 요 폴리큘러 셀의 섭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TG라는 그러한 그 글라이코프로테인이 합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그 루멘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오다이드가 아이오다인으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요 아이오다인과 그리고 TG에 있는 티루신이 와서 결합하는 오가니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MIT와 DIT가 형성이 되고, MIT, DIT의 커플링 결합을 통해서 T4와 T3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피노사이토시스, 이 에피디럴 셀의 피노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이 타이로글로불린, 요게 이제 요 포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 파고점과 라이소점의 결합에 의해서, 라이소점과 엔자임에 의해서 DIT, MIT, T3, T4가 이제 그 타이로글로불린으로부터 이제 그 클리비지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 T3, T4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렇지만 탈요오드화 효소에 의해서 DIT와 MIT에 있는 아이오다인은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다시 재사용되고, 이 T3와 T4는 이쪽 캐필러리 쪽으로 분비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혈중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수송되는 그 운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얘네들은 그 캐리어 단백질에 의해서 담체 단백질, 혈장 단백과 결합되는 형태로 이동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TBG, TBPA, 알부민이죠. 그래서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은 대부분 T4와 결합되어 있고 그거보다 적은 양은 T3와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혈장 TBG가 혈중 농도가 뭐 이거는 혈중 농도 얘들 TBG와 TBPA 알부민의 혈중 농도고 어쨌든 간에 T4는 대부분 뭐에 의해서 티록신 바인딩 글로불린 그리고 티록신 바인딩 프리 알부민 같은 경우 TBPA 혹은 뭐 트랜스 다이레틴이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T4와 결합되어 있고 일부 뭐와 T3와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T3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부민과 결합되고 일부 T4도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T4 같은 경우는 TBG 그리고 TBPA 알부민 이런 순서로 이제 결합되어 있고 T3 같은 경우는 알부민이 가장 많고 TBG가 두 번째 그리고 극히 적은 양은 TBPA에서 혈중에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엑시스, 축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이런 콜드나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브레인에 있는 뭐 체온 조절 중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러한 그 중추들이 그 시상 하부에 있는 그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타이로이드 릴리징 호르몬, 그 갑상선 그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TRH가 뇌하수체 문맥계를 따라서 뇌하수체 전엽에 있는 타이로트로프, 갑상선 친화성 세포를 자극을 하죠.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생성이 되고 이게 블러드를 따라서 갑상샘으로 옵니다. 그럼 갑상샘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여러 가지 과정들 그 갑상샘 호르몬 T3나 T4를 생성하는 그러한 그 합성 경로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T3, T4가 이제 분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그 T3와 T4는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 즉 다양한 대사와 아니면 그로스 이러한 작용, 특히 이제 그 칼로리 제니시스, 어떤 열을 생산하죠.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의 대사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열을 생산하게 되죠. 그럼 이 생산된 열은 이제 그 고위 중추에 가서 어떤 체온 조절 중추에 가서 네거티브 피드백, 어떤 그 음성, 어떤 억제하는 기전을 하게 되죠. 그럼 혈중에 또한 그 T3나 T4 같은 것들은 혈중을 따라 이동을 해서 어디에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해서 TSH의 생성을 이제 그 억제시켜 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에서 이러한 축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네거티브 피드백 기전에 의해서 그 호르몬의 각각의 호르몬의 방출을 조절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에 있어서 그 TSH의 그 효과를 보게 되면 이 TSH는 어디에서 그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제 분비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갑상샘으로 오죠. 그래서 이제 폴리큘라 셀, 에피드리얼 셀 이 세포에서 갑상선을 합성하는 그 메커니즘 여기 있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베이솔 레터럴 부위에 있는 그 아이오다이드 펌프를 통해서 그 요오드 화물을 포착을 시키는 작용을 이 TSH가 이제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이러한 그 트랜스포트 기전에 의해서 요오드가 이제 많이 포착이 이루어지죠. 또한 타이로글로불린 이러한 것은 이제 글라이코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요 에피디리얼 셀, 그랜듈라 그 타이로이드 폴리큘라 셀은 그 타이로이드 글로불린 그 TG를 합성을 촉진시켜 주죠. 이러한 과정들. 그리고 또한 옥시데이션 그 요오드가 아이오다인으로 아이오다이드를 그 어떤 그 산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티로신에 와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과정, 요드와 타이로신이 결합하는 어떤 유기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드의 어떤 그런 그 산화작용, 이러한 작용을 다 이러한 그 TSH가 이제 그 촉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나중에 포착할 때, 피노사이토시스 할 때 여기에 많은 마이크로빌라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마이크로빌라이를 형성을 촉진시켜주죠. 그 얘기는 결국은 교질, 콜로이드의 피노사이토시스를 촉진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요쪽에 에이피컬 부위에서. 그리고 또한 요 안에 있는 라이소좀을 어디로? 그 라이소좀을 그 요쪽 그 베이소레터럴 부위로부터 에이피컬 부위로. 그래야 피노사이트시스에 생성된 파고점, 파노좀과 라이소좀, 라이소좀과 이제 그 결합에 의해서 파고 라이소좀을 형성하죠. 그래서 요 라이소좀을 요쪽 에이피컬 쪽으로 움직여주고, 그리고 파고 라이소좀을 형성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이 파고 라이소좀에서 프로테이지의 작용에 의해서 MIT, DIT 혹은 T3, T4가 어디에? 그 타이로글로불린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요걸 그 클리비지 시켜주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요 탈요드화 반응에 의해서 T3와 T4에 있는 요드에는 작용을 하지 않고 어디에? MIT와 DIT에 있는 그 요드만 초핑을 해서 나중에 요드는 리사이클링, 다시 나중에 그 T3와 T4를 합성할 때 재이용되죠. 그래서 디아이오디네이지 액티비티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TSH에 의해서는 순간적으로는 그 TH, 타이로이드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의 생성을 축해주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폴리큘라 셀의 그로스, 폴리큘라 셀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하이퍼트로피, 비대가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러한 그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이포셀라믹 피튜터리 타이로이드 엑시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 TRH는 어디에 생성되는 거예요? 그 시상압에 생성되어서 뇌하체 문맥계를 따라와서 요 뇌하체 전엽에 있는 타이로트로프 옆에 와서 타이로트로프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죠. 근데 이 수용체는 대표적인 GQ 결합된 수용체예요. 이건 어디에? 피튜어터리의 타이로트로프, 갑상선 친화성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PLC를 활성화시켜주고, PLC는 뭐를? 그 PIP2,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바이포스페이트에 작용을 해서 이 PLC에서 뭐가? IP3와 그리고 디아실글리세롤을 생성을 촉진시켜주죠. 그럼 디아실글리세롤은 PKC를 활성화시켜주고, IP3는 ER에 있는 IP3 리셉터와 반응을 해서 ER에 있는 칼슘을 세포질 밖으로 동원시켜줘요. 이걸 우리가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칼슘의 동원. 그럼 이 칼슘은 뭐와 결합해요? 칼무둘린. 그래서 칼무둘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각 내분자, 하나의 칼무둘린은 요 날개, 요 내분자에 칼슘이 와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 칼무둘린의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주죠. PKC. 이 PKC는 요건 디아실레스로. 요 칼슘은 IP3,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게 이제 이 타이로트로프, 요 뇌하체 전엽에서 TSH의 방출을 촉진시켜주죠. 그럼 이 TSH는 다시 또 TSH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타이로이드 그랜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베이소레터럴, 요거는 에이피컬 부위. 그래서 TSH 리셉터에 와서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인 G 알파 S 결합된 수용체예요. 폴리큘러스 멤브레인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데닐사이클레이스. 아데닐사이클레이스는 ATP로부터
아데닐사이클레이즈가 사이클릭 AMP 생성을 촉진시켜. 사이클릭 AMP는 사이클릭 AMP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지 PK를 활성화시키고, PK가 활성화되면 PK는 요 세포에 있는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킴으로 해서 그 아이오다인 포착도 증가시켜주고, TG 타이로이드 글로불린 합성도 증가시켜주고, 피노사이토시스도 증가시켜주고, 요거 마이크로빌라리 생성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러한 다양한 타겟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줌으로 해서 타이로이드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켜주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크게 이제 시간적으로 immediate increase, 그리고 어떤 prolonged growth, 어떤 시간적으로 이걸 약간 미세히 구분하게 되면 TSH에서 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신속한 즉시 immediate 반응 같은 경우는 갑상샘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시켜주고, 약간 그 지연된 어떤 장기간 관점에서 TSH 같은 경우는 이 세포 폴리큘라 셀의 하이퍼트로피, 타이로이드 글랜드 이것을 계속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갑상선의 비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어떠한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크로닉한 이펙트고, 요거는 에큐트한 이펙트죠. 갑상샘 호르몬 요건 에큐트, 요거는 크로닉 이펙트. 예. 그래서 혈중에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높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TSH가 높아지면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지만,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갑상선의 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의 그 작용 기작을 보게 되면 이 T3와 T4와 결합하는 그 갑상샘 호르몬의 리셉터는 대표적인 그 뉴클리어 리셉터예요. 뉴클리어 리셉터. 그래서 세포질과 그리고 세포 핵막 안에 위치가 있고, 이 리셉터의 특징은 그 갑상샘 호르몬과 라이겐드와 높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캐퍼시티, 그 어떤 작용 용량에 있어서 상당히 그 낮은 그러한 그 뉴클리어 리셉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그 수용체, 그 뉴클리어 리셉터에 대한 갑상샘 호르몬의 그 바인딩 어피니티, 그 결합력을 보게 되면, 이 갑상샘 호르몬이 이제 생성이 될 때는 뭐 수십 개, 30개의 T4와 세브럴 T3,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은 T4로 생성이 되고 소량이 T3인데, 그 활성, 그 바인딩 어피니티를 통한 그 수용체 바인딩 어피니티를 통한 그 T3와 T4의 효능에 있어서는 도리어 T3가 약 10배 이상 더 강력한 그런 그 갑상선 호르몬에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T4로 존재하고 있다가 그 타겟 오간에 가서 그 세포막에 존재하는 5' 모노 D 아이오디네이즈, 어떤 그 탈요도화 효소에 의해서 T4가 5번 위치에, 5번 탄소 위치에 요오드가 떨어져 나오고 T3가 되죠. 그럼 T3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하는 그 T3와 그 리셉터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 리셉터와 결합된 호르몬 T3 같은 경우, T3가 이제 결합된 리셉터는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을 해서 제노믹 DNA로부터 이제 RNA로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메신저 RNA가 되고, 그리고 메신저 RNA는 타겟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타겟 단백질이 시크리션 폼으로 돼서 어떤 그 바이올로지컬 리스폰스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T4에서 T3로 전환될 때는 세포막에 있는 5' 디아이오디네이즈라는 그런 그 탈요오드화 효소에 의해서 T3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의 이상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의 어떠한 그 기능 이상에 의해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갑상선종, 고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고이터라는 것은 그 갑상샘의 인라지먼트, 종대를 우리가 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이 갑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종대, 종창이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갑상선은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TSH가 크로닉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갑상선의 비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상선의 비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러한 그 갑상선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이오다이드 디피션시, 요오드가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그 수산물인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러한 그 요오드가 풍성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야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요오드가 결핍된 경우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오드가 결핍이 되게 되면 혈중에 그 T3나 T4가 이제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디를 자극해요? 뭐 TRH를 자극하든 아니면 뇌하체 전엽에 타이로트로플 작용을 해서 TSH의 뭐 생성을 이제 촉진시켜 주겠죠. 그러면 TSH가 생성이 증가되고 혈중의 TSH 농도가 높죠.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어디에 그 갑상샘을 자극하죠. 그러면 갑상샘에 자극하는 6가지 단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다 스티뮬레이션 하게 돼요. 그렇지만 뭐 아이오다이 그 요오드 포착, 요오드 화물의 포착인데 요오드 자체가 없으니까 아이오다이드가 없게 되니까 아무리 타이로글로불린을 합성을 해도 커플링 반응 아니면 이러한 반응, 뭐 유기화 반응 이런 게 아무리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하지만 혈중에 T3, T4가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에 의해서 뇌하체 전엽에서는 계속 TSH를 자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크로닉하게 가게 되면 이 갑상샘이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이거는 뭐 이러한 그 요오드가 결핍된 경우고, 두 번째는 그 그레이브스 디지즈라서 이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혈중에 비정상적인 이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에 의해서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뮤노글로불린이 뭐냐면 그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이뮤노글로불린 TSI나 혹은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 TSAB, 얘네들이 TSH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TSI나 TSAB가 그 TSH 리셉터 어디에 있어요? 이 저 갑상선에 있는 그 폴리큘라 셀의 이 리셉터 GPCR을 자극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게 뭐 TSH인지 아니면 TSI인지 TSAB인지 모르고 얘가 계속 활성화시키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아이오다이드의 어떤 포착, 그리고 옥시데이션, 오가니피케이션, 커플링 이러한 반응을 거쳐서 T3, T4 농도가 계속 커져요. 커지게 되면 얘가 네거티브 피드백 기전에 의해서 뇌하체 전엽에서 TSH의 생성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혈중에는 TSH가 농도가 낮아요. 그렇지만 뭐가 계속 TSI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T4 농도가 높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종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질환에 의한 것을 우리가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했는데,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 이렇게 종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혈중에 만약에 T4 농도가 낮고 TSH 농도가 높다면 그거는 요오드 결핍에 의한 고이터예요. 근데 T4도 높고 TSH는 낮다. TSH는 낮은데 고이터가 왔다. 그리고 T4 농도도 높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떤 자가면역 질환, 그레이브스 디지즈라고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 갑상샘 호르몬, 그 T4나 T3가 이제 강력하고 T4는 양이 많은 그러한 작용이죠. 그죠? 뭐 한 90% 이상은 T4로 되어 있고, 나중에 디아이오디네이즈에 의해서
T3가 되고 T3가 이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갑상샘 호르몬의 주된 작용은 대사와 칼로리 제니시스, 어떤 그 열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인 T3와 T4는 그 세포의 대사를 촉진시키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사이즈도 아니면 넘버도, 숫자도 이제 증가시키죠. 그리고 메타볼릭 레이트, 대사, 단백질의 이러한 그 카타볼리즘, 이화작용을 촉진시키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세포의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TP의 생산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기초 대사율, 소디움 ATPase 펌프의 이제 기초 대사율, 뭐 정상 상태에서 어떤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그 대사가 대부분 이제 소디움 ATPase 펌프에 사용이 되는데, 그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그리고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어떤 대사에 대한 그 갑상샘 호르몬 특징이죠. 그래서 칼로리 제니시스, 열량을 생산해주죠. 열량 생산. 그러면서 탄수화물에 있어서는 이 어떤 조직세포에서 글루코즈의 빠른 그런 흡수, 그리고 해당 작용이나 아니면 뭐 당신생 작용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위장관에서 글루코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고, 지방의 대사에 있어서는 리포라이시스, 지방 분해, 그래서 중성 지방으로부터 지방산으로, 팩티애시드로 지방산으로 분해를 촉진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 팩티애시드의 농도가 이제 증가가 되겠죠. TG로부터 팩티애시드로 분해시켜주니까 혈중에 지방산의 농도는 높다 그래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페직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정상적인 농도에서는 단백질의 축적, 합성과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어떤 과다한 어떤 이 그 갑상샘 호르몬이 이제 과다하게 이제 그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그 도리어 단백질의 합성도 감소시키고, 대단의 단백질로부터 아미노액시드로 이제 분해를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장, 그로스에 대한 효과예요. 특히 이러한 그 그로스에 대한 효과는 그 특별히 이제 그로스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 형성, 그리고 골의 골화작용, 어떤 본의 매추레이션, 성숙 과정을 촉진시키죠. 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게 되면 그 다피즘, 어떤 체구가 왜소해지는 왜소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갑상샘 호르몬 T3와 T4는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한 그로스 호르몬의 작용에 필수적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소마토메딘의 합성, 이건 어디예요? 리버나 아니면 키드니에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죠? 키드니 이루어지고, 그로스 호르몬이 나중에 리버나 키드니에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IGF, 혹은 뭐 소마토메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본이나 아니면 머슬의 아니면 그로스를 이제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시키고 IGF의 생산도 촉진시켜주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유아기 때는 그 브레인 디벨롭먼트, 뇌의 발달에, 그래서 만약에 그 뭐랄까 그 포스트네이털 라이프의 초기 기간에 갑상샘 호르몬이 생성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그 멘탈 리타데이션, 어떤 그 지적인 그런 발달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에 대한 효과는, 순환기계에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그 대사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산소에 대한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혈류량이나 아니면 심박동수, 대부분 이것들이 교감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것들, 아니면 심박동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심근의 어떤 수축력, 그럼으로 인해서 수축력과 심박동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심장의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그 맥압, 그죠? 이완기혈압과 수축기혈압의 차이를 우리가 펄스 프레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압을 증가시키고, 그렇지만 동맥압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장관의 작용, 다섯 번째 의장관의 작용을 보게 되면, 그 의장관의 작용은 그 소화액의 분비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또한 의장관의 어떤 운동성도 증가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입맛도 좋아지고, 소화액을 분비되니까.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가 이제 증가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게 되면 의장관 운동이 너무 활발해지니까 설사, 다이어리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일어나게 되면 컨스티페이션, 이제 변비가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그 CNS, 중추신경계에 대한 그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은 페리네이탈, 그 출생 전후에 어떤 페리네이탈 피어리어드, 출생 전후 시기를 보게 되면 CNS의 어떠한 그런 그 성숙, 매츄레이션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러한 동물에 있어서 그 갑상샘 호르몬에 완전히 의존적일 정도로 그 초기에 그 중추신경계의 어떤 그런 형성, 매츄레이션이 중요한 작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갑상샘 호르몬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초, 마이리네이션 임페어먼트, 수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멘탈 리타데이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기능 저하, 뭐 전응화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덜트후드, 이제 성축이 되어서는 하이퍼타이로이드이즘,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셀리브레이션, 어떤 뇌의 기능, 뭐 뇌의 작용이 상당히 신속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의식 분열증 같은 거,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퍼 익사이테이터빌리티, 과다하게 흥분하는 거, 그리고 이리테어빌리티, 어떤 조급함, 아니면 익스트림리 너버스니스, 극히 막 신경질적이죠. 그리고 사이코 뉴로틱 텐던시, 사이코틱한 사람 있죠. 어떤 걱정도 많이 하고 아주 극심하게 걱정하고, 페러고니아 같은 경우는 편집병, 과대망상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하이포타이로이드즘, 갑상선 기능 전하증 같은 경우는 아까 반대로 레피더티가 아니라 슬로우니스, 셀리브레이션,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주 서서히, 예, 저쪽 양반, 충청도 양반처럼. 그리고 리스트리스니스, 냉담함, 늘 뭐 반응이 별로 없죠. 뭐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렇고, 슬로우 스피치, 말이 어눌하죠. 말하는 그 속도 느리고, 임페어드 메모리, 아주 뭐 기억력 감퇴, 기억력 손상된 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손에다 뭘 들고 있으면서 이거 어딨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멘탈 캐퍼시티, 어떠한 그 정신적인 능력, 뭐 이런 거, 기억력 감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말도 어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손상되었고, 그리고 감소되어 있는 것들.